대운이 들어오기 전 삶은 조용히 균열을 일으킨다. 익숙했던 감정이 낯설어지고 잘 버텨오던 일이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고 아끼던 것들마저 내게서 멀어진다. 하지만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정리를 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성품을 단련시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삶이 낯설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하늘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견뎌낸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있는 것이다. 맹자는 말한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뼈마디를 지치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삶을 어지럽힌다. 대운은 그렇게 한껏 어두워졌을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맹자 인생수업 세상의 소란 속에서 나를 지키는 50가지 맹자의 가르침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맹자저 김지민 역금 하이스트에서 펴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뒤를 이어 유학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왜 다시 맹자인가라는 질문에 역근이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흔들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시련에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작금의 세상은 각자의 이익과 실리를 찾아 대의도 명분도 없이 먹잇감을 찾아 뱁새 눈을 하고 표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오던 대로 살고는 있으나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다움은 점점 사라져 자꾸 옛 시절을 회상하며 따스한 인간미를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식을 낳고 후대를 남기며 여전히 한참 동안 그런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 후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불행해지지 않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이제라도 사람 공부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본인 스스로가 제일 먼저 괴로울 테니까요. 들어가며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끊임없는 전쟁과 패권 경쟁이 이어지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서 사람다운 길을 외쳤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그 선한 마음을 키우고 지켜나가는 것을 개인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현대사회 역시 맹자가 살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와 자원은 넘치지만 마음의 결핍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감정조차 돌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경쟁과 비교는 일상이고 성공과 명예가 가장 높은 가치로 칭송받습니다. 삶은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지치며 세상은 점점 각박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맹자의 사상에는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생존을 정답처럼 생각하고 배려와 희생을 손해로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맹자의 철학은 묻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가 강조한 군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감각을 갖추고 인의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수양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군자다운 태도가 더욱 절실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람, 좋은 어른, 좋은 리더의 모습이란 어쩌면 맹자가 말한 군자의 모습에 가장 가까울지 모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어지러운 시대니까요.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찾고 계시다면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밭길만 같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훌륭한 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맹자의 철학이 그 길을 밝히는 가장 뛰어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대운의 신호. 삶이 이상해지는 시기가 있다. 이상해지는 시기는 보통 두 개의 결로 찾아온다. 첫 번째는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실수를 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몸까지 아프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이 겹쳐서 도무지 일어설 틈도 없이 주저앉게 만든다. 두 번째는 아무런 사건도 없는데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다.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무겁고 지치고 외롭다. 어떤 방식으로 삶이 이상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든 공통으로 겪는 일들이 있다. 친밀했던 관계가 이유 없이 어긋나고 잘 맞던 일이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해 오던 리듬이 한순간에 흐트러지는 느낌. 이전의 나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무언의 신호를 받는 것 같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자신을 의심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약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은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전환의 징조다. 삶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다. 맹자는 말한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뜻을 괴롭게 하고 그를 빈궁하게 하며 그가 하던 일을 어지럽게 만든다. 이는 마음을 뒤흔들고 성품을 단련시켜 그가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보통 고통을 견디는 말로 해석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뭔가가 진짜 변하려면 반드시 혼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겪는 고통은 무의미한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한 깎임이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흔들림이다. 생각해보면 내 삶에서 진짜 변화를 만든 순간들은 언제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때에 찾아오지 않는가. 모든 게 잘 풀리는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게 흔들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를 새롭게 쓰게 된다. 진짜 대우는 행운의 얼굴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지럽히고 나를 흔들고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게 만들면서 찾아온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지금이 너무 어둡고 버거워도 그 안에서 조금씩 나를 키워가고 있다고 믿어도 좋다.
근심과 고난 속에서 살아남고 안일함 속에서 죽는다. 모두가 편안하고 고요한 삶을 꿈꾼다.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아무런 불행도 일어나지 않으며 마치 숲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꾼다. 어려움 없이 흘러가는 일상을 이상적인 삶의 형태로 생각한다. 하지만 맹자는 이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했다. 오히려 삶의 안락함이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경고한다.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편안함과 안락함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다. 그들은 대부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다. 위대한 성취와 지혜는 언제나 편안한 환경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지나친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현실 감각과 도전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새로운 자극이나 도전은 없다. 삶이 늘 같은 리듬과 형태로 반복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에 안주하려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성장에 대한 의지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화된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힘이 부족해서 쉽게 무너지고 만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재료는 근심과 고난이다. 시련을 겪고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강인한 내면과 깊은 통찰력을 얻는다. 이는 책에서 얻는 지식이나 타인의 조언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를 가진다. 살아있는 지혜다. 반면 지나치게 편안한 삶은 사람의 정신과 능력을 무디게 만든다. 칼도 계속 갈고 닦아야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갈고 닦아야 날카로워진다. 맹자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고난과 역경을 누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미 일은 일어났다. 혹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삶에서 고난과 역경은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일어나고 어차피 겪어야 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고난과 역경을 부정적인 일로만 본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오히려 나의 삶이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면 남는 것이 있다. 진정한 스승은 고난과 역경이다. 역경은 고통스럽고 고난은 피하고 싶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성장과 깨달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근심 속에서 살아남고 안락함 속에서 쇠퇴하는 맹자의 경고를 기억한다면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련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칼도 갈고 닦아야 날카로워지고 꽃도 비를 흠뻑 맞아야 피어나고 밤이 어두워야 아침 햇살이 더 밝게 느껴진다.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과 말을 나눌 수 없고 스스로를 버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맹자는 그 원인이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과 지속성의 결여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따뜻하게 하고 열흘을 차갑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생명은 없다라고 말했다. 즉, 어떤 일을 이루려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빠른 성취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금방 시들해진다.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일시적인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기 원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꾸준히 이어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단 한 번의 노력, 일시적인 열정으로는 결코 무언가를 완성할 수 없다. 자포자기라는 말이 있다. 이는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버린다는 뜻으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사람과 말을 나눌 수 없고 스스로를 버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라는 맹자의 말이 어원이다. 맹자는 자신의 가치를 낮추거나 쉽게 포기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강조했다. 사람들은 종종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스스로를 탓하며 금세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맹자는 단순히 재능과 운, 능력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꾸준함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자신을 존중하고 믿는 사람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좌절하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태도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맹자의 경고처럼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인생이란 결국 꾸준히 자신을 아끼고 돌보며 나아가는 긴 여정이다. 이 여정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가치는 바로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형과 아우 사이에 마땅히 인의만이 있어야 할 뿐 굳이 이익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익에 눈이 먼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과 평화 사이의 경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매일 뉴스 속에 등장하는 전쟁은 한 국가의 이익과 힘에 대한 탐욕이 인간성마저 집어삼킬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쟁이란 결국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이익 추구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땅과 자원을 차지하려고 할 때 도덕과 인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자국의 힘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만이 남는다.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이익만을 좇은 침략과 전쟁이 결국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비극만을 남긴다고 경고해왔다. 맹자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경험한 적이 있다. 서로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에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전쟁을 시작한 자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고 그 국민들은 세계로부터 고립되며 무력의 논리만을 믿었던 사회는 내적으로도 분열된다. 전쟁의 상처는 그 누구도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흉터로 남는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익을 위해 친구나 가족 관계까지도 전략적으로 계산하는 삶은 당장 눈앞의 이익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믿어줄 사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순수하게 인의로 대하지 않고 이익으로 접근하면 관계의 본질이 훼손되고 신뢰가 사라진다. 세상이 이익과 손해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에 맹자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결국 가장 오래가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도덕적 원칙에서 이루어진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도덕성을 포기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보면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행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라는 파괴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원칙, 즉 인의로의 회귀다. 국가는 물론 개인도 이익의 논리를 넘어 인의와 협력의 논리로 돌아서야 한다. 우리가 다시금 맹자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국가 간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인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와 진정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힘의 논리가 아닌 인의와 도덕성만이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 하늘이 세상을 뒤집을 때는 순식간에 변한다. 아무리 지혜롭고 재능이 뛰어나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뜻을 펼칠 수 없다. 능력과 운명. 인터넷을 조금만 돌아다녀 봐도 쉽게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특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온갖 정보가 넘쳐난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온갖 교육이 쏟아지고 있다. 그 교육을 조금만 파고들면 알 수 있다. 대부분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일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과연 능력이 인생의 전부일까?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성공하고 능력을 기르는 사람은 실패할 일이 없을 것이고, 뛰어난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이들은 반드시 빛났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어떤 이는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해 이름 없이 사라지고, 어떤 이는 실력보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크게 성장한다. 때로는 운명이 능력을 앞서고, 때로는 능력이 운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다시 질문하게 된다. 능력도 운명도 모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 능력이 출중하든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누구나 빛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능력도 중요하고 운명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언젠가를 위한 것이다. 그 언제를 위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은 나 스스로가 빛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시절이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시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 시간은 잔인하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다. 심지어 나 자신마저 나를 흔든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재능을 의심하고 자격을 반추한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한 시간을 잘 보내야만 운명을 맞이할 수도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성공은 한순간의 결과처럼 보인다.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빛나지 않은 시간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면 하늘이 바뀌듯 단 한 번의 삶이 통째로 바뀐다. 내가 이렇게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움츠렸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지금 이 시간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도, 지금 이 시간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게 느끼게 해도 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빛나지 않는 시간을 잘 보내야 빛난다. 하늘이 세상을 뒤집을 때는 순식간에 변한다. 싸워도 못 이길 거면 땅을 버리고 이주하거나 아니면 목숨 걸고 지킬 각오를 해야 한다. 확실한 선택. 어떤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찝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분명 괜찮은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맞지 않는 느낌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게 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쉽게 끊어내기란 어렵다. 옛 정도 있고 좋았던 기억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 보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남는 찝찝함은 어쩔 수가 없다. 버티는 것을 흔히 강하다고 표현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칭찬한다. 인간관계에서는 더 그렇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다시 믿고 다시 기대며 어떻게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문제는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관계는 아무리 붙잡아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아끼는 마음과 상처 주는 마음이 뒤섞여 서로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관계는 힘이 없다. 한때는 서로의 힘이 되어줬지만 이제는 서로의 짐이 되어버린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선택이다. 그때의 확실한 선택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옛날 대왕은 오랑캐의 침략을 받았을 때 기꺼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일구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다면 나라도 잃고 사람도 잃었을 것이다. 오히려 살기 위해서 떠나는 선택을 했다. 맹자는 자신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땅을 버리고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 혹은 그 땅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목숨 걸고 지킬 것.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버티는 선택을 내린다. 하지만 버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떠날 줄 아는 것도 버릴 줄 아는 것도 때로는 더 큰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것보다 손을 놓는 쪽이 더 많은 아픔과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붙잡고 싶은 자리, 지키고 싶은 관계, 버티고 싶은 꿈. 하지만 모든 힘을 다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나의 깊은 내면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버티는 힘만이 아니다. 진짜 용기는 떠날 때를 아는 힘이다. 생명력이 다한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다. 그 무엇도 아닌 날 위해서.
규율 없이는 네모와 원을 그릴 수 없다. 흔들리는 마음. 요즘은 모두가 자유롭기를 원한다. 누구도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몇 년간 정말 많은 직업이 탄생하지 않았는가.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응원받는 시대다. 네 방식대로 해.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게 옳은 거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이런 말은 위로가 되어주고 때로는 용기가 되어준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 흔히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어딘가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으면 편하다. 내가 선택한 방식이니까 실패해도 억울하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흔들릴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헷갈리기 때문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갑자기 모든 게 헷갈리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맹자는 말한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자와 캠퍼스 없이 네모와 원을 그릴 수 없고 귀가 아무리 예민해도 음계가 없으면 음악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기준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네모와 원을 그리려면 자와 캠퍼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음악을 바로잡으려면 음계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다.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난 마음인지 아니면 보이는 것들에 휘둘려 생긴 충돌인지 알아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마음은 어디로든 끌려갈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의 함정이다. 자유는 바람 같지만 그 바람을 타는 독과 방향키가 없다면 결국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 삶의 돛과 방향키를 만드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이 표류에 그치지 않게 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삶이 아니다. 내 마음을 지탱해 줄 작지만 분명한 기준이다. 사람마다 자와 캠퍼스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며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건 내가 아직도 나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내가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것, 흔들려도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하나.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렇다면 나를 지켜줄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 군자는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사람에게 구속되지는 않는다. 건강한 관계. 맹자의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균형을 이야기한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을 지키라는 의미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유는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 때로는 삶의 동기를 얻기 위해서다.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좋지만 구속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신뢰가 없다는 건 앙상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함께 있는 의미가 없다.
반대로 지나친 의존은 구속으로 이어진다. 결국 신뢰 없는 관계도 지나친 의존도 자신과 상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아름답다. 가까이 있지만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깊이 의지하지만 상대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지나쳐 나의 행복과 결정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좌우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위험한 덫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호소한다. 그래서인지 관계에 더 집착하고 한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맹자의 말대로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되 구속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 관계는 자유로우면서도 단단하다.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존감을 유지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서로에게 기대는 동시에 각자의 공간과 삶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맹자가 말한 군자의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뜻한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며 삶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된다. 신뢰와 자유 사이의 균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되 결코 서로를 소유하거나 구속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덕으로 사람을 매혹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 진정한 영향력. 영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이나 명예일 것이다. 유명하고 돈이 많으면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향력의 진짜 근본은 다름 아닌 한 인간의 덕,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과 따뜻함이다. 어느 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면 의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높은 자리에 오른 만큼 까다롭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냉담하기는커녕 매우 겸손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빠져든다. 처음에는 화려한 경력이나 명성에 끌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의 특징은 타인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세심한 배려, 솔직한 소통 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진정한 영향력은 결국 사람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심으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진다. 맹자도 말한 바 있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 그 사람은 단지 힘에 굴복할 뿐 결코 마음 깊이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덕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으로 기쁘게 따르게 된다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한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을 얻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부터 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진심으로 듣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내보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의 시작이다. 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힘으로 억지로 엮은 관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간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덕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자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떠나는 사람을 괴롭히고 끝까지 쫓는다면 이것은 원수를 만드는 일이다. 좋은 이별. 누구나 이별은 어렵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이별을 겪어도 언제나 어렵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소중한 친구와의 이별, 정들었던 곳과의 이별까지 이별은 늘 아프고 아쉽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온갖 방법을 사용하여 잠시 유예할 수는 있어도 결국엔 이별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바로 좋은 이별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관계가 끝날 때 많은 사람들은 상대를 붙잡거나 상대가 고통을 느끼도록 비난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이다. 이별할 때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방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떠나는 자를 괴롭히고 끝까지 쫓으면 결국 원수가 될 뿐이다. 맹자 역시 이별에 대한 가장 큰 지혜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별이 찾아올 때마다 상대를 원망하고 비난하면 내 마음만 상한다. 상대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서 때론 집착하고 원망하며 때론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행동은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 이미 소멸된 인연을 다시 붙여주지도 않는다.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렇게 했던 모든 행동은 오히려 내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나에게 더 깊은 후회와 고통을 남긴다. 관계가 끝나든 한 사랑이 끝나든 어떤 꿈을 포기하든 무언가와 이별하는 순간에 더욱 성숙한 태도로 대상을 바라봐야 한다. 떠나는 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은 잘 이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행동이다.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과 마주치더라도 불편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다.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마무리할 때 그 사람의 진짜 품격과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별을 맞이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내 인생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드러낸다. 좋은 이별은 결국 서로에게 남는 좋은 기억이다. 그리고 그 좋은 기억은 언젠가 훗날 우연히 마주쳤을 때 혹은 우연히 마주치지 않더라도 서로를 따뜻하게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습이다.
맹자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모든 이별에서 끝까지 배려와 존중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이며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